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와 관련된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 이 당권에 도전한 홍준표 전 대선 후보가 나는 악역이다. 커밍아웃을 한 겁니까? 나는 악역이다. 그런데 여야 모두에서 안 좋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홍준표 전 대선 후보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굳이 선거 끝나기 40일밖에 안 됐어요. 제가 나와서 당대표를 하겠다. 이것도 연치 없는 악역을 하겠다. 그런데 그 당에 22년을 있었기 때문에 악역이라고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홍준표 전 대선 후보가 당권 도전을 선언한 겁니다. 어제 홍준표 전 후보와 원유철 의원이 이 당대표 자리를 두고 티격태격한 것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티격태격했는지 들어보시죠. 원유철 후보님이 이 당을 썩은 뿌리 잘라내고 가지치고 그리고 새롭게 만든다는 판단이 서면 내 조금 사퇴하겠지. 여러분 지금 사퇴하시죠. 근데 지금 나오니까 원유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원유보한테 맡기기에는 좀 이분이 경선에 항상 봅시다. 보고 그런 영향이 보여지면 내 당대표 후보 사퇴하고 원유철 후보 지지하겠습니다. 자, 김우식 교수님. 지금 당대표의 라이벌이에요. 홍준표 전 후보와 원유철 의원이 라이벌인데 이 당을 새롭게 만들 수 있으면 내가 사퇴하겠다라고 하니까 원유철 의원님, 그럼 지금 사퇴하시죠, 선배님.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철우 사무총장의 발언도 부적절한 거지만 홍준표 후보가 지금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 아닙니까? 대선 패배 후보가 지금 이번에 대선에 출마한 후보 중에 어느 당에 다시 나와서 지금 40일 만에 당권 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승민 의원 지금 조용히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조용히 있습니다. 지금 유독 홍준표 후보만이 나와가지고 미국에 잠깐 있다 와서 지금 당권 도전하겠다는 건데 물론 명분은 당을 다시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홍준표 후보가 지난 대선 기간에도 정말 그 막말과 한 분 뱉어대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짜증스러웠는데요. 지금 저 대목에서 원유철 상대 후보에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예. 어쨌든 간에 신상진 후보하고 원유철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3명이 지금 당권으로 나왔으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나보다 잘하면 내가 언제 중도 사퇴하겠다. 근데 너는 내가 볼 때 아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상대방에 대한 예의 자체를 초보적으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저런 것이 홍준표 후보에게 막말에게 질려버려 있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는 자유한국당에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는 홍준표 후보께서 가끔씩 우리에게 사이다 같은 폭소를 터뜨리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게 웃는 게 좋아서 웃는 게 아니죠. 저희들도 저 화면 보면서 지금 웃었지 않습니까? 좋아서 웃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겁니다. 적어도 제1야당의 당권 후보들 토론회에서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는 없다. 인간적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의원님. 네.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친박을 뿌리 뽑을 수 있겠느냐. 사실은 홍준표 전 후보의 속내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원유철 의원은 안 된다는 거죠. 홍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이 좀 살아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화면을 보면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게 홍준표 후보가 안 보이고 뒤에 최고위원 출마한 이재만이라고 하는 글자가 딱 보이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시죠? 지난번 옥새파동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옥새 갖고 도망가는 바람에 사실은 유승민 후보 지역에다가 공천을 받을 뻔에다가 공천을 못 받았던 친박계 핵심 당시 구청장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다시 최고위원 다 나오셔갖고서는 자유한국당을 재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철우 의원 얘기하다 말았는데 본인이 나와서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중자외하고 정말 뼈나는 개혁을 하고 있으면 기회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별로 자중자애하는 것 같지도 않고 진짜 뼈 깎는 개혁을 하고 있는 모습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이번 전당대회에서 외부 인사를 좀 제대로 영입해 갖고서는 당을 뿌리부터 흔들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실패한 게 아마 이번 7.3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좀 뼈아픈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게 이제 김병준 사실은 교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문내 자유한국당 보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태경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각각 들어보시죠.
홍준표 전 지사는 어제 출마 선언하면서도 여전히 청와대는 주사파 패당 정권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빨갱이 장사해서 보수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준표 지사와 한국당은 한물간 빨갱이 종북몰이 보수 카드 계속 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물간 물론은 물레방아 돌릴 수 없습니다. 거기 홍문정 의원이 우리 홍준표 의원한테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나술을 드셨나 아직 술이 안 깨셨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술이 안 깬 주사파는 오히려 홍준표 본인 아니신가요? 입만 열면 그렇게 남을 이렇게 헐뜯고 욕하고 심한 말을 하셔서 원래 그 정도까지 아니셨거든요. 너무 선거용으로 갈칸 발언하시는 거는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특히 제1야당의 대표가 되시겠다고 하면 좀 발언을 좀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그 선거에 필요하실 때는 친박을 활용하고 또 이제 당대표에 출마하시면서 또 친박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마치 먹잇감으로 삼아서 선거에 또 활용하는 것은 이거는 정치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게 바른정당하고 민주당에서 혹시 홍준표 전 후보가 당대표 되는 것이 샘나서 견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합리적인 비판입니까? 아니죠. 뭐 홍준표 대표가 되는 것이 바른정당이나 민주당이 더 바랄 수도 있죠. 더 바랄 수도 있다 오히려. 예. 계속 그런 식으로.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보면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이 3등을 했다는 건 굉장히 뼈아픈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시민들의 눈높이에 자유한국당이 못 가고 있다. 홍준표 대표의 말은 맞습니다. 친박 과거의 어떤 잘못된 패당 조려내야 되는데 방식은 본인이 그런 어떤 업그레이드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어떤 성인지적 관점이라든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책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줘야만 지도자로서 새로운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의 비전이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이대로 그냥 간다라면 뭐 다른 정당이 끌고 바른정당이 딱 하태경 의원이나 예훈 의원이 그런 지점을 장악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정치라는 게 상대의 실패를 먹고 사는 게임이라고 사실 지난번 박근혜 정부의 실패가 이 정부를 만들었는데 그 자유한국당도 남들이 실패하기만 기다리면서 하고 자기 스스로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홍준표 의원 대법원 판결 왜 빨리 안 나옵니까? 지금 사실 나올 수가 없는데 나오는 게 이게 대법원 판결 바람막이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법부가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빨리 사법적으로 그 뇌물죄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